그러니까 이게 시장 위원님 마이크 테스트 한 10초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의 남자 정정순입니다. 위기의 남자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현 사선의 정우택 의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까지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최고란 말이에요. 위기이자 혼돈. 그렇다는 건 그만큼 또 기회의 땅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라 내가 만만해 보이니 이거 아닌가요? 이제 이왕 칼을 뽑으셨으면 이제 모래도 자르셔야 되는데 상당을 꾸려나가는 주체. 예전에 정종순이 아니다. 김종대 정의당이 거기 이제 지역구 만만치 지원하겠다고 않습니다. 했는데 당선이 되시려고 나오는 건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해가 안 되는 정종순 떨어뜨리기 아닌가? 그러니까요. 통합이나 단일화 해야 하는 부분들을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도중환 의원이 저쪽 흥덕구에서 비켜치기 당해서 평당구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 배후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친구가 그렇게 어렵게는 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 판입니다. 홍순목 대표님, 최영면 변호사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위기의 남자로 변호 모셔놓고 위기의 남자로 이거 죄송합니다. 오시자마자 위기의 남자로 불리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구의 정정순 위원장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위기의 남자 정정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시자마자 위기의 남자로 뭐 기회의 남자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위기라는 말 속에 기회라는 것도 포함이 돼 포함돼 있으니까 있어요? 그렇죠. 위기의 남자, 위기 동의하십니까?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의를 합니다. 방송 전에 본인께서도 예전부터 나는 위기였다 이런 좀 표현을 좀 하셨었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좀 거론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 때문에 위기인지 예. 최 변호사님이 좀 정리해 주십시오. 뭐 정확하게 이제 김하나가 위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위기라기보다는 우리 정정순 위원장님께서는 혼돈의 연속인 것 같아요. 뭐 현재 이제 청원 상당구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차기 총선을 좀 거의 공식화되셨잖아요. 차기 예. 총선에 출마를 하시는데 당내적으로 본다면은 장선배 도의장, 그다음에 김영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그다음에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등이 경쟁 상대로 같은 당내에서 경쟁 상대로 예상되는데. 최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나 도종환 의원 등 이렇게 거물급 인사까지 우리 상당구에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럼 당 밖으로 봐도 현 사선의 정우택 의원,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 있고, 그 다음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까지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총선 경쟁 윤곽도 정해지지 않았고 경쟁률도 최고란 말이에요. 위기이자 혼돈. 혼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상황입니까? 혼돈은 맞는데 그렇다는 건 그만큼 또 기회의 땅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오시는 있습니다.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지역은 뭔가 이제 선거의 구도가 확실하게 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 경선이나 신청을 했다가 당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할 수도 있지만 상당구는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여기 상당구로 몰린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위기지만 기회의 지역구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만만해 보이니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만 만만한 게 아니라 당선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대표님 말씀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가만히 옆에서 그 방송 전에 들어보니까 정 위원장님이 선거에 나오는 걸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맞닥지 않으세요? 지금 뭐 7급에서 이제 그 1급까지 또 가신 흑수저에서 그 어떤 신화를 공직의 신화를 또 쓰신 레전드를 쓰신 만드신 분이고 또 뭐 자식 농사도 굉장히 잘 지시고 자식 농사 은퇴를 하시고 나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즐기시지. 왜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가시다가 갑자기 왜 자갈밭으로 몰고 가시는지 운전대를. 연금과 퇴직금 가지고 노후를 보내기에는 약간은 국가에서 받은 그간의 어떤
제가 받았던 혜택을 이제는 좀 고향으로 해서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너무 편하게 보낸다는 미안한 생각도 있었던 이게 가장 주요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청주시장 이승훈 시장님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청주시의 현직 시장이 공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고향으로 해서 시장으로서 제가 정말 한 4년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청주에 토대를 좀 기틀을 마련하고 싶다는 이런 두 가지의 욕심 내지는 열정이랄까요. 이거를 시장직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지방선거에 후회는 하지 않는 내 인생에 그 당시 왜 시장에 도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후회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제가 국회라고 하는 이런 데 정치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홍 대표님 말씀대로 뭔가 조금 약간은 좀 올바른 길이냐 아니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이왕 칼을 뽑으셨으면 이제 뭐라도 자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저 공천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그 낙천이었죠 시장 때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뭐 이 시장 경선 때는 제가 외곽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상당 지역위원장은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의 본류에 와 있는 거죠. 오랫동안 관리도 하셨고. 그렇죠. 위치가 다르다.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상당구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함께 상당을 꾸려나가는 주체. 예전에 정종술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그때하고는 완전히 이건 격이 틀린.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에 이제 도전했던 걸 말씀하셨는데 뭐 1977년부터 7급 공채로다가 청주시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셨고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뭐 청주에서는 부시장도 해보셨고 경제통상국장, 그다음에 행정부지사까지 충북도 행정부지사까지 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내무부 국무총리실 이런 데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행자부의 지방재정세제국장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우리 정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시장, 이 행정직 같은 거 이런 단체장이 적격이 아니냐라고 본인들도 그런 의사로 시장에 도전했던 건데 거꾸로 기회가 된다면 시장직에 다시 도전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갑자기 시장 얘기를 왜 그러면 경쟁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중앙부처와 제가 40년 공직을 하면서 반을 중앙에서 반은 지방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1선 시와 광역도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옮겨 다니면서 했던 경력을 가진 중앙부처의 고위 1급 공무원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럴 시간과 기회가 없는데 저는 이제 실무자로 들어와서 다시 중앙에 갔다가 고향에 승진에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갔다 이런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중앙부처는 말 그대로 하는 일이 법률을 개정하는 제도를 바꾸는 일이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국회와의 관계가 긴밀해야 됩니다. 법을 바꾸고 제정하는 게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반을 해온 반면에 또 하나 그런 법률 하에서 지방에서 실행되는 그런 측면도 한 20년 이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국회가 됐든 시장이 됐든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여건과 경험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정치냐 시장도 정치고 국회의원도 정치라면 그 직위 역할만 다를 뿐이지 큰 흐름에서는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원외위원장으로서 지역을 잘 관리해서 원내 진입을 하라는 당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소홀히 하고서 아니 그런데 너무 저 특정고등학교가 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 어디세요? 시장, 서원, 갑자기 흥덕, 청원구. 우리 이제 한 군데 남았는데. 우리 정 위원장님 청주구 출신이잖아요. 청주구 출신들이 너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님과 고등학교 친한 동기시죠? 갑자기 또 비서실장님이 또 나오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난 시장 선거는 어떻나요? 뭐 지난 시장 선거 때 솔직히
청주시장 적임자라고 나름대로 오, 그때는 얘기 안 하시더니 이제는 충고도 해주고 차마 그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지만 그래도 노 대사를 상당히 또 보호해줘야 되는 측면도 그때 있고. 중국 대사 하셨죠. 이제 내정이 되셔서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행여 또 그 노 대사한테 누가 될까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이제는 이제 당시에 친한 청주시장 친구로서 적임자는 정정순이다 이렇게 청주시장 적임자는 너 아니냐. 그래서 한번 내 이름 팔고 얼굴에 이걸 좀 깔고 최선을 다하라. 해봐라. 다만 경선은 해야 될 거다. 그래 경선은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려와서 지금은 이것저기 오픈해도 괜찮나요? 비서실장으로 가 계신데 상관없습니까? 이제 뭐 정치인인데 뭐 시장 적임자는 넌데 도와주지는 못해. 그런 거네. 근데 앞에서요 조금 언급했던 뭐 본인께서도 위기라는 말 속에 기회도 들어있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당사자에게 듣기 이전에 가장 큰 정 위원장님의 위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니 두 패널 분에게 먼저 간단하게 좀 듣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물급들이 도전을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물 한 모금 거죠. 드셨어요 지금. 거물급 같은 게 대표적인 거 도중환 의원이 저쪽 제일 큰 흥덕구에서 비켜치기 당해서 상당구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비껴치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거물급도 항상 거론이 되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 카드는 계속 살아 거론이 있습니까? 되고 있죠. 아직은 전 살아 있다고 봐요.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그것이 위기일 것 가장 같다. 위기일 것 같아요. 대표님은요? 유권자죠. 유권자가 가장 큰 위기다? 네, 유권자가 찍어줘야 되니까. 근데 안 찍어주면은 근데 찍어줄 것 같아서 안 찍어줄 것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는 지금 정치 상황이다. 그래요? 이런 정치 상황이 조금, 지금 이제 6개월도 채 안 남았죠.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의 여운 이런 부분들을 여당에서는 어떻게 과연 이제 희석시키고 정리하냐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지역에서 지역구로 나서는 우리 정 위원장님 비롯해서 그분들한테는 가장 큰 지금 위기이자 어떻게 보면 또 신인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당내로 보면 이제 과연 정정순이 가지고 다음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당내 측면에서는 이제 그동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런 말씀이 나오다가 본인이 고사를 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물 건너 가신 거고, 물 건너 갔대요. 또 한 분은 이제 도종환 장관 그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통해서 나오는데 도 장관님은 흥덕구에서 재선 의원이시고 현지 지역위원장으로서 탄탄한 또 지역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구를 옮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과연 방금 홍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 당내에서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과연 승산이 있겠느냐고는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당내에서의 그런 위협 요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본선에서의 다가오는 그 위협도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뭔가 이번 내년 총선에 임하는 당의 입장으로서는 좀 더 신중하고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정정순이 카드를 가지고 이 상당구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갈 거고 도저히 경쟁력이 약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물론 변수도 있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이해찬 대표께서 하신 그 공약이 뭐냐면 공정한 경선을 할 것이고 그 경선룰을 사전에 실제 공약은 1년 전에 하시겠다고 했지만 실제 7월인가 6월에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는 50% 당원들 투표와 50%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신인에게는 가점 또 임기 4분의 3을 채우지 않고 나오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감점. 25% 감점을 주겠다는 이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하는 것은 풍문이고 실제 당에서 발표한 경선룰은 이러한 경선룰을 가지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 당원 투표를
내년 2월 1일 기준으로 그 2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투표를 하고 나머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 원칙 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가지고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위기론들은 다 풍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해찬 대표나 이런 뭐 중앙의 최고 권력자가 전략공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예. 경선으로 한다면 당 원칙대로 경선으로 한다면 100% 승리할 자신이 있다. 당내에서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 공교롭게 노영민 비서실장과 연관된 문제잖아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도전하셨을 때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네가 적격인데 시장 적격인데 도와주진 않아.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도종환 의원님께서 만약에 상당고로 온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장섭 부지사가 치고 그 배후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말이에요. 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자꾸 그 이런 총선판 정치판에 예. 그 어떤 그 정부 여당의 저 실세들이 자꾸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자체적으로 여기 인물들도 있는데 그렇죠. 굳이 어떤 그런 그 중앙 정치에 강력한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영향을 미친다? 예. 그건 요즘 같은 그 세상에서는 오히려 반감을 사는 일이고 그런 거는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린 게 전략공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무조건 큰 사람 지역의 여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거는 전국을 이끄는 거거든요. 국가를 이끄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전략공천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계속한다고 예. 말씀드린다고 하면 공교롭게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또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껄끄럽지 않으신가요? 뭐 아무래도 친구가 그렇게 어렵게는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아까 전략공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게 부득이 저희 남부 동남부 4군 보은옥 전현동 괴산 선거 같은 데는 아직도 지역위원장이 공석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전국적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집권 여당이 공석이 있다,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있다는 그런데 건 이제 용납하기 힘들죠. 나머지 지역 위원장을 미리 임명을 하고 사전에 정말 공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역위원장이 있으면 또 경선 룰을 정말 7월, 6, 7월에 봐서 확정 발표까지 했으면 그 룰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이 원칙을 흔들어 버리면 가뜩이나 문제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공천의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경선이 좀 아름답게 돼야지 오히려 경선 자체에 함몰돼 가지고 집안 싸움 하다가 나중에 본선에서는 결국 자당의 후보를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그 후보를 오히려 떨어뜨리려고 무소속으로도 출마까지 하는 이런 사태는 오히려 공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경선도 중요하지만 본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 거냐. 앞부분에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천 룰 얘기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다 확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앞서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정치 신인에게는 가점을 주고 선출직 공무원이 본직을 그만두고 4분의 3 이상을 채우지 않고 나왔을 때는 감점을 주는 25%까지인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어쨌든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신인 사실은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선에 참여해도 저 신인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경선에 참여해도 신인이 아니다. 그래서 신인 가점은 없고 일단 없네요. 반면에 이제 감점은 없는 거죠. 선출직 공무원을 그만둔 사례는 없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점도 없고 감점도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는 가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구를 관리하느라고 애를 쓰면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지역위원회 위원장 자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인센티브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뭐 위기의 남자 이렇게 표현을 좀 앞에 붙여가면서 정 위원장님 오늘 여러 가지 좀 해봤는데요. 사실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당 내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으시고 당 외의 상황도 또 있으신데
산을 좀 넘고 이제 마지막 산을 하나 최종 이제, 위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넘어가면 그렇죠? 되는데 하필이면 또 그 마지막 산이 예상컨대 또 엄청난 태산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본선에 가셔도 4선에 정우택 의원이 터줏대감이 버티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한 명 거물도 있잖아요. 윤곽근 전 고검장도 그러니까요. 아직 뭐 결정은 안 됐지만 또 문제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거기 이제 지역구로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예. 표를 이제 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런 더 큰 위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당구의 선거 패턴을 제가 보니까 예. 일정 부분의 패턴이 있어요. 있습니까? 옛날 정치 1번지라고 한 상당구의 그 선거 패턴 민심이 상당히 준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구천서 전 의원님이 재선, 홍재현 경제부총리님이 처음에 내려오셔가지고 떨어지셨거든요. 예. 그러고서 다시 해서 3선을 하셨고 우리 이제 정우택 의원님이 현재 재선 총 4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재선, 3선, 재선 과정에서의 어떤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뭔가 그런 변화의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고요. 다시 되지는 않으실 거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선거 패턴과 맞물려서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범덕 현 시장님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은 새누리 정부에서 새누리 시장과 새누리당 도의원 시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1,700표로 사실은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주시장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고 도의원은 세 분 모두가 전에는 이제 두 분과 한 분이었었는데 지금은 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의원이 됐고 시의원도 이 상당구에서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된 건 두 분밖에 없어요. 지역의 상당구 지역이 보수 성향에서 진보 성향으로 시대도 그렇고 지역도 뭐 동남지구 생기면서 진보적 성향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확한 분석인 것 같지만은 문제는 그 진보가 민주당에 머물지 않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한테 갈 수도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거 상당히 부담이 되시지 않나요? 표를 분산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과연 김종대 의원이 상당구로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가장 보수 진보적인 정당의 후보가 가장 보수적인 지역을 택해서 그럼 여기서 당선이 되시려고 나오는 건가? 아니면 그저 이름만 내걸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해가 안 되는. 정종순 떨어뜨리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권 일부 뭐 텔레비에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마라. 뭐 이런 예전에 그러셨죠. 이전에 와서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집권 여당에서 후보 내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워낙 그 정의당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지율 정도가 일정 뭐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은 쓰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일정 부분의 표를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께서 왜 상당구에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제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름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왜 상당구에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성훈 위원장 떨어뜨리기. 사실은 근데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우선 이제 현실성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본선 게임에서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니까 선거는요. 그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통합이나 단일화라는 부분들을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 단일화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지지율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대등했을 때 얘기지. 어떤 당의 뭐 지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워낙 격차가 많으니까 단일화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이 상당구로서는 오히려 잘못 그렇게 해서 출마를 해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나중에 오히려 일정 부분의 비난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 한범덕 시장하고 정우택 지사하고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잖아요. 1,700표.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리고 그 우리 충북의 민심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그 물론 뭐 이제 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역이고 상당히 평균 연령도 높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저 상당을 그 어떤 그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보수당만 유리하다. 뭐 그렇게만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정치 상황에 따라 네. 우리 충북 민심 표심이라는 건 늘 이렇게 배분을 해주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역에 다니면서 느낀 게 예. 우리 특히 충북의 선거 결과는 무서울 정도로 정말 그 결과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충북의 유권자들의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나 이게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한 건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뭔가 기존 정치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솔직히 많이들 하세요. 뭔가 좀 이제는 좀 뭔가 좀 새로운 측면에서의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니, 당이 바뀐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인물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 여러 기존에 가지 하신 분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 홍 그러니까 대표님은 예. 청와대나 민주당에 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야. 지금. 아니 그 예, 오늘 저 끝내기 앞반으로 시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양수 겸장으로 하겠습니다. 양수 겸장. 이 자리에 저기 오신 뭐 정치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 총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앙에 있던 고위관료 출신들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잔뼈가 예. 굵은 분들 있잖아요. 지방의원들이나 지구당 당뇨하신 분들. 예. 근데 이제 고위관료 출신들은 지역 출신이 올라와봤자 중앙에서 힘 못 쓴다라고 하고 지역의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평소 지역에 관심도 없다가 선거되니까 낙하산처럼 내려오냐 이렇게 서로 많은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서로 바라보는 예. 시각이 다른데 예. 우리 정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공무원 출신으로 한 20년, 40년 가까이 하셨고 그 사이에 중앙에서도 관료 생활을 고위직까지 올라가셨는데 진짜 양수 겸장이신 것 같아요. 양수 특별히, 겸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초대 손님이 앞에 계시면 더 그 이렇게 좀 잘 포장을 해주시는데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홍 대표님. 저는 저 운칠기삼. 운칠기삼이요? 예. 우리 그 정정순 위원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죠. 예. 뭐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 내년 총선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 그 여의도 정치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지 좀 그런 그 가능성을 70%의 운을 봐야 된다. 그렇죠. 운명의 신을 믿어라.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게 뭐 저 요행을 바라라고 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최선을 다하되 내년 총선은 어떤 정치 외풍적인 영향에 상당히 좀 좌우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예, 이런 말씀으로 오늘 여러 차례 한판에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좋은 말씀도 이렇게 고맙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공직에 오래 있다가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정치라는 건 국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또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그동안 3년 가까이 되면서 느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또 따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